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요. 이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요. 부검을 해봤더니 체온이 41도에 달했다고 해요. 대전지검이 이제 지난달 1일에 이 사업장의 원청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이제 중처법으로 기소를 하고 업계에 좀 파장이 크다고 해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는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 국내 소식 하나, 해외 소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 보실게요.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기소. 네, 요즘 이제 지금 최고 기온이 계속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숨진 사건에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그 많이 알려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여기에 적용을 했단 말씀이군요. 네, 나왔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처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 소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원청 대표를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주로 뭐 작업 중에 뭐 낙상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기계에 어떤 팔이 끼인다든지 이래서 이제 어떤 사망 사고 이런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온열 환자 그래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일어났어요. 2022년 이제 7월 가장 더웠던 때에 이제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요. 이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전지검이 이제 지난달 1일에 이제 이 해당 사업장의 원청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이제 중처법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원청 소속 현장 소장이랑 현장 책임자, 하청업체 소속 그 현장 소장 이게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여름에 우리 걸어 다니기만 해도 힘든데 이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이거 사실을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반팔 입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뭐 가보시면 사실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긴팔을 입고 뭐 토시 같은 것도 끼고 꽁꽁 싸매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땡볕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이 노동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 이제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열사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이 과도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더운 상태에서 육체 노동 혹은 운동을 지속할 때 인체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사망한 노동자 부검을 해봤더니 체온이 41도에 달했다고 해요. 무서운 일이네요. 예, 열사병이 이제 신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중추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뭐 의식 변화, 혼수 상태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43도 이상까지 지금 체온이 올라가면 치명률이 80%가 넘어간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이 생명이 정말 위협을 당할 만큼 이러한 심한 폭염일 때는 사실 작업을 안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지침이? 예, 정부가 이제 보통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이제 무더위가 끝나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단계로 나눠서 조치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뭐 3도 넘어가면은 10분마다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35도 넘어가면은 이제 한창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체감 온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치 사항을 이 현장 카이스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이랑 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망 사고 발생 당일에 찾아보면 전국 최고 기온이 33.5도에 달해서 이제 기상청이 폭염 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대요. 여름에 7월이면은 가장 습도가 높다고 해요. 한 78%까지 네.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50% 정도일 때는 그 밖에 실제 온도랑 체감 온도가 같다고 보고요. 이제 습도가 10%씩 더 올라갈 때마다 이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때 33.5도였으니까 한 35도, 6도 체감 온도는 최소 그 정도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말한 그 조치사항 4단계 조치사항 중에 3단계 최소 3단계 경고 단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고 단계 내용이 뭐냐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당시 이 노동자 쓰러져서 구급대 신고 들어간 시간이 오후 4시 30분쯤으로 그렇게 기록돼 그래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온열로 인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규정은 권고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중대재해 이제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이제 권고안을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그리고 가급적 기업 활동은 이제 자유를 그래도 존중해 주면서 네.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지키게끔 하고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이거를 권고 사항으로 두지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청 책임을. 네. 그러면 원청에서 아무래도 대응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배포를 하고 그게 지켜지게끔 이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던 걸 보면 현장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고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서 이제 기소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청 업체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염 상황에서는 이제 노동자한테 적절한 휴식, 그늘진 휴식 장소, 깨끗한 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네. 판단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택배 기사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더운 날 물건을 나르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건설업계가 이번에 검찰의 이러한 기소를 보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업계에 좀 파장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더운데 이거 잘못하면 관리 잘못하면 이제 원청 대표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지권, 이 어떤 권한에 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런 권고인데요. 이게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도 이 작업 중지권을 그렇군요. 쓸 수 있게는 사용할 수 있다. 있게는 돼 돼 있습니다. 있다. 예, 실제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건설 현장은 사실 하루하루가 다 그 공사 기간, 일용직. 공기가 예. 다 비용이에요. 네. 이게 좀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한 7월 말부터 온열 질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그런 그 현상이 많아서 건설 현장을 나가봤어요. 실제로. 현장 취재를 예, 다녀오셨어요? 일부러 오후 2시에 네, 가장 네, 더운 가장 더울 시간에 때. 네. 나갔습니다. 그게 어떤 공공에서 발주한 그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를 짓는 네. 그런 좀 대형 건설사의 시공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공공발주는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현장도 좀 더 깔끔했고 그렇죠. 되게 더운데 나가봤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노동자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더위를 좀 식히려고 물 뿌리는 살수차 네. 이런 것도 좀 보였고 그다음에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서 이게 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되게 시원한 물방울 잔뜩 맺힌 그런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예, 그리고 거죠. 뭐 현장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쪽에 컨테이너로 마련된 이제 사무실 안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뭐 거기서 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분들한테 막 질문을 했어요. 더울 때 보통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근데 그때마다 이 노동자분들이 좀 공통되게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게 정부 권고가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만 지킨다. 좀
대형사나 뭐 공공 현장 이런 데서만 좀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소위 이 건설업계 탑5로 불리는 그 대형 네. 건설사 소속 이제 직원분, 현장 네. 직원분 얘기로는 네. 건설 현장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설 현장이 이제 대형사가 어떤 그 사업 하나를 맡게 되면 그 일감을 전부 조금씩 떼어서 그렇죠. 외주를 주죠. 네. 하청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들은 근데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기계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월세를 내야 돼요. 빌리는 만큼 다. 그렇죠. 네. 작업 중지를 공기가 해버리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덥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해버리면 작업을 안 해버리면 작업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기계 그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뜻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뭐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도 말씀 해주시죠. 수치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노동자 한 80.6%가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81.5%는 1시간마다 그 10분 내지 15분씩 그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원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심지어 이거 가장 안타까운데 답변자 15%는 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보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니 예. 우리 같이 늘 어떤 도보로 다니고 뭐 직장 출퇴근하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 직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맞아요. 힘든데 그래서 물 마셔야 되고 하는데 이건 맞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사실. 예.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산업재해 사고 주로 하청, 하도급 이런 데 속해 있는 어떤 야외 근로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 사고 난 그 대전 공사 네. 현장에 이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뭐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좀 비용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려면 뭐 현장 분들도 하는 얘기고 전문가 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하청업체도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 중지권이 이제 딱 쓰여지려면 하청업체가 보게 되는 그 비용적인 손실을 원청에서 좀 보전을 그래요.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하게 되면 사실 원청으로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보상을 미리 사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검찰의 사건 처리가 되게 주목을 받은 겁니다. 원청 네. 사업주를 중처법으로 기소를 하고 그렇죠. 현장 소장들은 이제 산업법으로 네. 기소를 네. 했다는. 아직 뭐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하긴 하겠지만 또 이번에 검찰의 이런 기소가 또 온열재해에 따른 첫 번째 이런 기소 그런 으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랬을 때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현장 갔던 얘기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잊혀지지 않는 그 발언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여러 이제 노동자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이제 직원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안에 뭐 에어컨도 있고 이런 게 잘 지켜지는데 사실은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큰 현장, 이렇게 아파트 짓고 브랜드 아파트 짓는다던가 대형 시공사 현장 이런 데는 그래도 이런 게 다 지켜지는 편이고 보는 눈도 많은데 문제는 정말 그 영세한 업체들이 하는 아주 작은 현장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데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건설 노조에 가입도 돼 있지 않은 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 있다는 게 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도 덜한 정말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이런 분들 좀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한 나라가 좀 더 복지 정책이 또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선진화된다는 것이 이런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하는 분들의 건강, 안전, 생명이 좀 지켜진 사회가 돼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이슈 두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부부를 울려버린 스위스 빙하.
네, 영국 브리스톨 출신 던컨 포터 부부가 올린 사진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009년 8월이랑 2024년 8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같은 장소 스위스 알프스론 빙하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SNS에 올렸는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어휴. 15년의 차이를 확실하게 뒷 배경에서 볼 수 있네요. 네. 이게 15년 전 사진을 보시면은 배경이 일단 하얗죠. 그래서 눈이랑 얼음이 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최근 사진을 보시면 회색 바위가 드러나고 아예 뒤에 그냥 호수가 돼 있어요. 웅덩이가 좀 거대한 호수가 돼 있는 그런 아예 뭐 다른 장소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이 포터 부부가 이제 여행 중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15년 전과 같은 곳에 섰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 네. 있었다. 요새 이런 사진을 하더라고요. GPS를 활용하면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똑같은 그 장소로. 네, 아주 정확한.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슷하네요. 그 특히 뒤에 그 펜스가 이게 딱 보이는 게 그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달라서 네. 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공식 통계로도 나왔다고 해요. 스위스가 그렇군요. 2020년 들어서 빙하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 2년 사이에만 빙하의 1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UN 그 기후 변화 협약 그 전문가 패널 있죠. 그 IPCC. 정부 간 패널, 네. IPCC에서 지구 온난화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최근 내용이 이제 빙하에 관한 거였는데 이 중부 유럽, 코카서스, 뭐 서부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북아시아,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이런 쪽에 있는 그 저위도 지역, 그러니까 소규모 빙하가 형성되는 저위도 지역의 거의 모든 빙하가 앞으로 수세기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같이 쓴 이제 스위스 기후 과학자 소니아 세네비라트네라는 전문가가 이 사진을 실제로 보고 너무 인상적인 빙하였는데 슬프다. 이게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지난 2014년 1학기 때 서울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지질학하는 교수하고 학부 수업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질학을 하니까 아주 긴 역사 속에 빙하가 녹았다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이 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을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50 ppm을 넘어서는 순간 시간의 문제지 전 세계 빙하는 다 녹게 된다. 예, 이게 이제 극지방에 있는 모든 빙하가 빙하가 다 녹게 된 남극, 북극, 그린란드 이게 3대 빙하거든요, 전 세계에. 스위스 정도가 아니고 가장 빙하층이 두터운 곳도 현재 420이 넘었는데 550이 되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난 150년 동안 280 ppm에서 42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뒤에 550을 초과할지 상당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위스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이제 빙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고 정말 가까워진 것 같다. 임계점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빙하 녹아내린 내려서 주택가가 아예 물에 잠기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녹아서 주택가가. 예, 이달 있었어요.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 주도 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알래스카 유명 관광지인 맨덴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이제 호수로 다 들어간 거예요. 호수 수위가 4.9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1년 사이에 한 0.3m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게 원래도 지금 2011년부터 규칙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수 수위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들이 이제 물에 잠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거의 침수됐고. 그러니까 호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범람을 해서 결국 주택가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2011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물이 많이 쏟아서 급류가 쏟아진 것도 3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주가 사실 알래스카 하면 늘 동토 지역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하는데 꽁꽁 얼어 있고 예. 아, 그래서 아예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네.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그 국립해양대기청이라고 있어요. 네. 영어로 NOAA라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그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지구의 해수면이 한 4cm 정도 더 높아졌다고 4cm 요? 예, 30년. 이게 사실은 4cm가 별거냐 하지만 전 지구의 그렇죠. 해수면이 평균 4cm가 올라갔다는 거.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가 녹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침수만이 아니고 결국 해안가의 주택들, 도시들이 앞으로 태풍 요건했을 때 물에 잠길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여서 정말 이 사진을 오늘 보니까 더 인류가 이 탈탄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경제부의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